반갑습니다. 이 세상 모든 영업의 기본 기초. 네. 오늘은 이건 기법이라기보다는 조금 생각을 이렇게 하시는 게 영업하기엔 더 좋다라는 방식을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혹시 되고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되고. 뭐뭐 하면 되고 뭐 이런 되고 법칙이에요. 그 이제 보통 이제 정주영 회장이 옛날에 했던 유명한 말 있죠. 해보긴 해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대수의 법칙이에요.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이라 하는 걸 또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풀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영업사원은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영업사원을 왜 뽑을까요? 돈 벌어라고. 네? 돈 벌어라고. 돈 벌어오는데 회사가 영업사원 안 쓰고도 돈 벌어지면 영업사원 쓸까요? 안 쓰겠죠. 그러면 회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영업이 그냥 돈이 벌어질 것 같으면 영업사는 안 쓰겠죠. 근데 영업사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그 매출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영업사원이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이미 짐작을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물론 뭐 영업 중에서 이미 거래처가 돼 있는 영업은 영업이라기보다 영업 관리라고 해요. 거래처 관리는 영업 관리는 그건 영업 굳이 할 건 없어요. 근데 영업이란 두 글자에 보면 어렵다라는 게 이미 내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조금 어려운 것도 해내야 되는 게 영업사원이고 안 되는 것도 해야 되는 게 영업사원이에요. 그만큼 영업을 했을 때는 성과라는 걸 받잖아요. 일반 직장 내근직하고 다르게. 성과를 왜 받을까요? 힘든 거 어려운 걸 했으니까 성과를 받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왜 말하냐면 대고 법칙입니다. 영업은 원래 기본적으로 어렵다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영업을 막상 해보니까 어렵네? 그건 틀린 거죠. 이미 영업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영업직을 해야 되는데 영업직을 딱 하고 나서 어? 해보니까 어렵네 라고 생각은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근데 대고 법칙이 있는 게요. 어, 만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날 사람이 없으면 만날 사람을 만들면 되고 근데 내가 영업을 처음 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지식이 잘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식을 익히면 되고, 내가 뭐 말을 잘 못해. 발음이 좀 안 좋아. 그러면 발음을 교정하면 되고, 나는 영업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제 유튜브를 보면 되고, 아니면 그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의 영업을 벤치마킹 하면 되고, 이게 대고 법칙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핑계를 찾자면 영업사원은 핑계거리를 수십만 가지 찾을 수 있어요. 어떤 데 갔더니 그 거래처 사장이 눈을 흘기더라. 어떤 데 갔더니 그 뭐 회사의 여자 총무가 눈을 흘기더라. 뭐 이런 핑계 될 수 있고 오늘은 날씨가 꿀이니까 가기 싫고 이런 핑계들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대고 법칙은 자 오늘 날씨가 흐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다 날씨가 흐려서 밖에 나가기 싫어하겠죠. 그러면 그 사무실에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날씨가 맑을수록 그 영업사원도 아니면 그 회사 직원도 뭐 날씨 맑으니까 외근을 갈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날씨 흐릴수록 오히려 더 활동 많이 해라라는 말이 사실 영업에서는 또 일종의 룰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대고 법칙을 머릿속에 쏙 넣고 이 영업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을 잘못하면 뭐 말 잘하는 걸 유튜브나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 옛날에는 유튜브 있는 게 없고 선배한테 가고 쫓아가고 막 밥 사주면서 뭐 한수만 좀 가르쳐 주세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고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건 내한테 맞을 만한 것만 쏙쏙쏙 빼서 그걸 정립만 순서대로 잘하면 엄청 잘하는 게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대고 법칙이라는 거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근데 여기 대고 법칙에서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자 영업사원의 결과는 계약이잖아요. 근데 계약이 잘 안 돼. 계약이 안 되거나 아니면 계약이 너무 작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약이라는 걸 1부터 10까지라고 볼 때 10이 계약이라고 보면 1을 늘리면 10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내가 이번 달에 만약에 30명을 만났어. 근데 계약이 만약에 한 개를 했어요. 그러면 60명을 만나면 계약을 두 개 할 확률이 되겠죠.
90명 만나면요. 그러면 3개 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배수로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 사이 1에서 10까지 결과를 보면 2에서 9까지에서 내가 쌓는 경험치는 훨씬 더 커질 거기 때문에 30명 만났을 때 한 건 계약이지만 60명 만나면 2건이 아니고 3건 정도 계약해요. 근데 90명 만나면요. 3건이 아니고 거의 5, 6건, 7건 해요.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낚싯대를 한 대 가지고 만약에 낚시를 하면 물고기를 많이 낚아봤자 한 마리, 2마리겠죠. 근데 낚싯대를 10개를 놓으면요. 또는 아니면 그물을 던져버리면요. 이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잖아요. 영업이라는 건 내가 투여한 시간과 에너지, 노력, 설득에 대해서 아웃풋이 얼마가 나오냐라는 걸 자기가 비율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한 달을 딱 마감하고 만약에 오늘 11월 31일이다 하면 이번 달에 몇 명을 만나서 1차 상담했고 2차 상담했는지 보고 그 비율대로 숫자를 적어보세요. 그래서 계약이 나왔다. 얼마 한 건이다. 뭐 2건이다. 금액은 상관없이 건수로 한 명, 건수보다 한 명한테 계약, 2명한테 계약 이걸로 보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명 만났는데 2건의 계약했어. 그럼 20명 만나면 4건의 계약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뭘 해야 되냐면 20명을 만나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경우의 수, 인풋을 늘려버리면 아웃풋은 당연히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인풋을 늘리는 배수가 2배, 3배, 4배라고 해서 아웃풋도 똑같이 2배, 3배, 4배가 아니고 그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영업사원에서 뭐 기법이라든지 필살기가 아니고 영업사원을 고용하는 회사 자체가 왜 고용하냐? 힘들고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영업사원 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현장 가면 어려움이 있어도 원래 어려운 거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웃풋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영업사원이라면 인풋을 늘리면 돼요. 인풋을. 내가 카톡으로 해갖고 고객들한테 안부를 보내는 게 한 달에 한 2번 보냈더니 아웃풋이 고객이 나한테 응답이 한 2건이 왔다. 그러면 4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이 올 확률이 높겠죠. 근데 한 명한테 4명이 온다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인풋을 늘린다고 그냥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인풋의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30명 만났는데 30명을 그냥 대충 1차 상담만 만나서 진지한 얘기도 못 해봤어. 그럼 아웃풋이 그냥 제로인 게 당연한데 그러면 0에서는 뭐 1억을 곱해도 0이에요. 근데 1에서는 3을 곱하면 3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0은요. 어떤 걸 곱해도 0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냐면 양만 늘린다고 꼭 대수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양과 함께 질을 높여야 되고 그 질을 높이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하는 기법과 잘하는 사람들을 벤치마킹해서 양과 질을 같이 높이면 결과는 당연히 나오는데 그 결과가 그냥 배수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제곱으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대고 법칙을 머릿속에 꼭 넣으시고 양과 질의 대수로 인풋을 늘리시면 아웃풋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라는 거. 요걸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